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빔 360 닥스를 이용한 AC 컬렉션 제품 120% 활용하기에 대한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오토데스크 공인총판 다우데이터 기술팀 이정아입니다. 빔 360 닥스를 주제로 한 웨비나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월에 진행된 웨비나에서는 빔 360의 거의 모든 기능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번 웨비나에서는 주요 기능과 업데이트된 기능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AC 컬렉션 제품을 활용한 건축 및 토목 빔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건축 빔 모델링뿐만 아니라 토목 빔에 대한 이슈가 상당한데요. 기존의 오토캐드를 이용한 2D 방식의 설계뿐만 아니라 빔을 도입하게 되면서 새로 배워야 하는 제품, 알아야 할 정보 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프로젝트당 관련된 데이터들도 기존 2D 설계 방식일 때보다 파일 크기는 커졌고요. 파일 유형은 더욱더 다양해졌으며 다양해진 파일 유형만큼 파일 개수 또한 증가를 했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의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될 경우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프로젝트 관련 빅데이터를 관리에서부터 프로젝트 참여간에 누락 없이 최신 버전으로 정확한 파일들을 공유하고 핸들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요.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자료를 요청하고 받기까지의 시간, 메일의 파일 참조가 누락되어 다시 보내기까지의 시간, 최신 버전을 파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는데 어느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불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문제를 빔 360 닥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빔 360 닥스는 본사, 현장 등의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 업체까지 최신 프로젝트 데이터에 쉬운 접근이 가능한 단일 저장소인데요. 단순 스토리지 형태의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 전달 업무를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루프를 제공합니다. 빔 360은 화면과 같이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빔 360은 단일 데이터 저장소인 빔 360 닥스를 기반으로 레빗과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빔 360 디자인, 나비스웍스 매니지와 같이 웹상에서 쉽고 빠르게 간섭 검토를 할 수 있는 빔 360 글루, 그리고 시공 단계의 예산, 품질 및 안전 표준 준수를 위한 공동작업 플랫폼을 제공하는 빔 360 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설명드릴 빔 360 닥스는 데이터 관리의 중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마크업과 이슈 생성, 그리고 모바일 액세스, 이렇게 5가지로 주요 기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주요 기능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빔 360 닥스는 클라우드 형태의 단일 데이터 저장소인 만큼 무엇보다 사용자가 액세스하기 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장 근무 등의 이유로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익스플로러나 크롬 기반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토데스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스크탑 커넥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를 익숙한 윈도우즈 데스크탑 환경에서 쉽게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커넥트는요, 실시간 자동 싱크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작업한 데이터는 내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되면 나중에 자동으로 싱크가 돼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밑에 다운로드 경로를 넣어놨으니까요. 나중에 빔360 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경로 이용해서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미 지금 제 컴퓨터에는 빔360 그 커넥터, 데스크탑 커넥터 기능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미리 제가 파일 폴더들을 좀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윈도우즈 작업 환경에서 그냥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빔360이라고 하는 저장소에 이 폴더들이 하이 폴더들까지 다 같이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크롬에서의 그 빔360 그 기반의 환경에서도 하이 폴더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폴더는 등록된 사용자별 업로드, 읽기, 편집, 죄송해요. 관리 등의 세부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권한 가지고서도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폴더별로도 상세한 세부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플랜 폴더와 프로젝트 파일즈 폴더가 기본 디폴트 값으로 생성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플랜 폴더는 PDF, DWG, RVT, IFC 파일이 업로드가 될 경우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도면 내 시트별 낱장으로 구분되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플랜 폴더 내 모델링 데이터들은 빔360 글루나 빔360 디자인을 이용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또는 간섭 검토 기능 등을 사용하실 때 함께 데이터 연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프로젝트 파일즈 폴더는 파일 유형의 제약 없이 프로젝트 관련 모든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릴 빔360 닥스의 주요 기능은 더큐멘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아마 빔360 닥스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빔360 닥스에서는 다양한 문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능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전 웨비나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드린 대로 주요 기능과 업데이트된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빔360 닥스에서는 파일 유형의 제약 없이 모든 데이터의 제어 및 버전 관리가 가능해서 언제나 최신 버전을 유지할 수 있고 사실상 무제한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데스크 제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의 모든 장치에서도 데이터의 액세스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별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2D뿐만 아니라 3D 모델링 데이터, 그리고 PDF 파일까지 모든 디자인 정보에 안정적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더큐멘트 매니지먼트 관련된 상세 영상은 뒷부분에 나올 AC 컬렉션 제품 활용 세션에서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영상 관련해서는 뒷부분을 좀 참조를 같이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 기능은 PDF 파일 호환성 관련된 기능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도 업로드하는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냥 브라우저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 상에서 그 도면을 가지고 그냥 뷰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얘를 빔 뷰어로 만약에 업로드를 해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할 경우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크업이라던가 이슈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기반의 그 거리 측정을 갖다가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은 PDF 상에서도 어바웃으로 거리 같은 것들도 다 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업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크업 기능도 이번에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드로잉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구름형 리비전을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상 지정이라던가 이제 안에 어떻게 색칠을 하게 할 것인지 페이드 값을 얼만큼 줄 것인지에 대한 상세 설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저 라인의 두께 값들도 상세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간단하게 클릭 두 번만으로 화살표라던가 이 화살표에 대한 두께값도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간단한 텍스트에 대한 설정 그리고 글자 크기도 조절을 좀 쉽게 가능한 것으로 업데이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번에 제가 했던 웨비나가 이제 2019년 2월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웨비나 때보다 마크업 기능이 상당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기능 중에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번째 기능은 바로 이슈 생성입니다. 이슈는 마크업보다는 조금 더 상세한 상위 개념의 표식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듯한데요. 먼저 프로세스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원하시는 도면 또는 뭐 PDF 파일도 상관없고요. 모델링 데이터에서도 이슈를 다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슈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 상단의 노란 색깔처럼 이렇게 표식 기능이 생성이 되고요. 이제 데이트라던가 어떤 사람이 어사인을 할 것인지, 이제 위치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슈들은 이제 관련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사원님한테 제가 만약에 이 이슈를 생성을 하는 것으로 이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A라고 하는 분께 안내 메일이 가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가서 이제 답변이라던가 이제 액티베이션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주게 되면은 이슈 생성자가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걸 클로징을 시킵니다. 이슈는 마크업보다 아까 상위 개념의 표식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서처럼 이력 관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쌓인 이력들은 PDF라던가 아니면은 CSV 그 파일 유형으로 익스포트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저 기둥 쪽에다가 표식기를 지금 생성을 했고 이제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달라고 제가 이슈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엑셀 파일에서도 이렇게 여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크업이랑 이슈를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 마크업이랑 이슈가 생성이 되면은 일단 앞에 빔360 닥스 대시보드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안 됐고를 갖다가 이렇게 표식 기능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드로잉스 PDF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크업과 이슈가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마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냥 바로 클로징이 되는 거고요. 이 마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슈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공유가 되거나 이슈 관리 같은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빔360 닥스의 5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 기반에서 다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짐작은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익스플로러 기반에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빔360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또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빔360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테스트 진행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AC 컬렉션이라고 하는 오토데스크 약간 수입 형태의 이 제품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수입 제품보다 AC 컬렉션에서는 이제 건축뿐만 아니고 토목 빔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제품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제품들 모두가 한 개의 컬렉션을 구매를 하실 경우에 한 PC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어디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배우셔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면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한번 지금 일단 LC 컬렉션에 대한 전반적인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해요. 혹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건축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레빗이라고 하는 제품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이제 빔 모델링, 건축 모델링을 좀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혹시 비선형 곡선이라던가 이런 제품까지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다이나모까지 예, 배우셔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포밋이라고 해서 이제 그 레빗 계획 설계 단계에서 스케치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보여드릴 워크플로우는 이제 구조물, 이제 토목 쪽에서 사용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가 되실 만한 빔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조물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레빗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조물은 또 더욱더 그런 비선형들이 좀 많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레빗에서 좀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다이나모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워크플로우를 잡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선형 계획이라던가, 이제 지형이라던가 이런 모델링 하실 때는 12-3D까지 같이 네,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기본적인 토목빔 워크플로우인데요. 계획 설계 단계에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웍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라던가 이제 시각화를 도와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웍스에서 그 시각화 툴로 이제 계획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세부 모델링을 11-3D나 레빗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또 간섭 체크라던가 공정 시뮬레이션은 나비성 매니지로 진행을 한다라는 워크플로우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드론이라던가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유지보수라던가 이제 역설계를 좀 빔 모델링에 좀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리캡이라던가 인프라웍스,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11-3D, 레빗, 나비스웍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마지막입니다. 제가 워크플로우 지금 준비한 건 요게 마지막인데, 해외 사용 지형 구축이라던가 아니면 지형 정보가 없는 이런 해외 지형 또는 그냥 검토 기초 자료 정도로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일단 인프라웍스를 이용해서 이제 지반을 모델링을 해서 이제 계획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AC 컬렉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레빗, 그럼 인프라웍스, 11-3D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중심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제품 또한 빔 360 닥스에서 직접적인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빔 360 닥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축을 할 수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지금 레빗 RVT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빔 360 닥스에서 열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 모델링 되어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클릭을 해서 가시적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D 기반의 뷰어라던가 아니면은 화면을 분할을 해서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릭했더니 오른쪽에 3D 뷰로 어느 부분이 더 확장돼서 보이는지 이렇게 줌인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클릭한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을 숨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클릭한 것을 숨김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 조절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선택한 객체 외에 이제 뭐 레이어별 가시적 조절을 이용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전에 버전 관리 아마 구두상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업로드를 했더니 버전 1에서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전 간에도 어떤 것이 수정이 됐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버전 1에서 버전 2에 새로운 도면이 만약에 왔을 때 얘가 대체 어디서 수정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고 추가가 됐고 리무버가 됐고 수정이 됐는지를 다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D도 마찬가지고요. 네, 화면 분할을 해서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까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빔 360 닥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들을 충분히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토목빔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반은 DWG지만 이 객체는 이제 11-3D에서 작업한 AC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단이라던가 횡단뷰, 당연히 이거는 2D 도면의 기반의 그 뷰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여기까지는 그 기존에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D 뷰로 들어갔을 때가 이제 저희 토목빔 쪽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코리더 모델링까지도 보여지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11-3D에서 모델링한 작업을 빔 360 닥스를 통해서 보게 하려면 나비스웍을 이용을 해서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본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바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 사람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행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거나 지금 약간 끊기는 것처럼 앞으로 가고 있는데 예,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화면 부분을 마우스 커서를 대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순간 이동하는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키보드를 이용해서 게임처럼 조작을 하셔서 주행을 보신 거나 아니면 마우스 클릭을 하셔가지고 순간 이동을 해서 가시적 조절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레이어별로도 다 분리가 돼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코리더 캡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값들도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3D 모델링 기반으로도 네, 마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CB3D로 작업한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약간 표준 횡단을 조금 수정을 해서 모델링을 좀 바꿨어요. 그랬을 때 버전 1과 버전 2에 대한 이 도면 비교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곡선 부분가 지금 좀 불투명하게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컴페어 더큐멘트에서 저 물방울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 색깔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제 뷰 기반으로 해서 어디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화면이 어떻게 분할됐는지 그거를 갖다가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더욱더 확실하게 좀 보실 수가 있는 인터페이스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건축빔 하시는 분들보다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톱목 BIM 쪽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을 좀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인프라웍스 기반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웍스도 여기 왼쪽 상단에 B라고 되어 있는 요 빔 360으로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인프라웍스는 이제 2020 버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게 빔 360 닥스로 이렇게 연동하라는 예,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그 빔 모델러로 그냥 아예 모델 빌더로 그냥 아예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네, 바로 모델링을 생성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싱크를 이제 빔 360 닥스랑 이제 연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빔 360 닥스의 어느 경로에다가 얘를 갖다가 업로드를 할 것인지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경로에다가 상승을 할 거야라고 경로 표시를 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업로드가 이제 다 완료가 되면은 이런 형태로 빔 360 닥스에서도 방금 전에 저희가 모델링 했던 그 인프라웍스 환경의 그 모델 데이터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3D 뷰다 보니까 로드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예, 지금처럼 이렇게 걸렸고요. 얘는 중간 편집 안 하고 리얼 타임으로 약간 0.5배 좀 더 빠르게 해서 네, 진행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프라웍스 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얘를 가지고선 좀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혹시 인프라웍스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인프라웍스는 이제 폴더 단위로 이제 스컬라이트 파일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이 이제 폴더 단위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작업한 것을 또 이제 A라고 하는 직원에게 전달을 드려야 할 때 스컬라이트 파일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파일들을 zip 파일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전달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 개의 파일이라도 누락이 되면은 그 A라는 PC에서
A분이 사용하시는 PC에서 그 인프라웍스에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빔360 닥스를 통해서 이 모델을 공유를 하고 그분께서 만약에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손쉽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까 그 뷰도 아까 그 잘라내서 이제 단면이라던가 이런 것들 검토할 때 보시는 것처럼 저도 약간 버벅거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물론 이게 그렇게 큰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마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 마크업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마크업뿐만 아니고 마크업에 대한 뷰까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마크업 항목에 가서 제가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카메라 위치까지 같이 이렇게 이동되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생성된 마크업은 지금 저만 볼 수 있는 건데, 얘를 퍼블리시 시켜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도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다른 사용자가 그거를 확인하시고 나서 또 다시 액티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리스트업에서 사라진 것처럼 얘가 지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AC 컬렉션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공유를 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제품들을 다 공부하시거나 활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빔360 닥스는 이제 익스플로어 기반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인터넷 상에서 그냥 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라던가 치수를 잰다던가 이제 마크업이라던가 이슈 같은 것들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강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쭉 나열을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은 빔360 닥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 통합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은 좀 더 원활하게 데이터를 뭐 전달을 한다던가 그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AC 컬렉션이랑 같이 접합을 해서 한번 이번 웨비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Q&A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잠깐 제가 한번 큐를 모집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